안녕하세요, 솔로님입니다. 오늘도 가볍게 단톡방 홍보부터 해보자면 제가 운영하는 방이 있는데 흥미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4월 25일 AI 오픈소스 트렌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많던 언어 모델하고 추론 모델이 다 어디 갔는지 멀티모달 모델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허깅페이스에서 카테고리를 나눌 때 이런 형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이제 모델들 보면은 여기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다른 카테고리 있거나 아예 등록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모델 유형을 카테고리화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준도 조금씩 달라져요. 예전에는 이미지 투 텍스트가 분명 멀티 모달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지금은 컴퓨터 비전 쪽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통 언어 모델들이 많이 가지는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나 텍스트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은 NLP 분야에 있으면서 제 이미지를 같이 처리하거나 오디오를 같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멀티모달로 가 있고 아예 텍스트에서 이미지를 만들거나 3D를 만들거나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컴퓨터 비전으로 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에는 NLP 쪽은 많이 줄었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언어 모델들 그리고 추론 모델들도 아직까지 오픈소스는 이미지 처리를 거의 못하거든요. 오픈AI 5원을 보면은 추론형 모델이면서 이미지를 같이 처리하는데 아직 오픈소스 중에는 그렇게까지 처리하는 모델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이런 텍스트 모델들이 이번 주에는 많이 줄었어요. 보시면은 1위부터가 텍스트 음성이니까 TTS 모델이죠. 그리고 비트넷은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1.58 그 삼진법 관련된 모델이고 3위는 이미지에서 비디오를 생성하는 비디오 생성 모델. 참고로 이미지 투 비디오는 여기 컴퓨터 비전 쪽에 있습니다. 하이드림도 이거는 텍스트 투 이미지 그러니까 당연히 컴퓨터 비전 쪽이고요. 여기 있죠. 마소에서 공개한 딥식 R1 개조 모델. 아마 이것도 텍스트 제너레이션일 텐데 그쵸? 텍스트 제너레이션은 이게 NLP인데 보시면 상위권에 있는 이 비트넷도 그렇고 이 마이 DSR1 모델도 그렇고 상위권 텍스트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주에는 차지를 했습니다. 두 개나.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이미지 모델인데 6위, 7위가 모두 이미지 모델이죠. 플렉스 모델, 플럭스 모델.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멀티 모달도 거의 없고 컴퓨터 비전 계열의 모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 하이퍼 클로바 X가 공개가 됐죠. 오픈 소스로.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하이퍼 클로바 X의 경우 다른 LG의 엑사원 모델이나 카카오의 카나나 모델과 달리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엑사원 보시면 엑사원 라이선스인데 여기 안에 좀 까다롭게 넌 커머셜 조건이 있고요. 카나나는 아예 CC by NC니까 넌 커머셜 대놓고 있죠. 그래서 좀 특이하게도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는 상업적으로 허가를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에는 못 가고 있는데 네이버 모델이 지금 어찌됐든 트렌드 안에는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3B고요.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들어온 모델이 1.5B입니다. 그리고 전체 모델 중에는 0.5B까지 있어가지고 총 3가지 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을 보시면은 0.5B, 1.5B, 3B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거대한 사이즈라기보다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3B가 결코 작진 않지만 요즘에는 좀 작죠. 이런 모델들의 특징이 온 디바이스 위주로 구동이 가능한 모델들만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B하고 0.5B는 텍스트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3B 모델은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 가능한 비전 언어 모델 계열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많은 소문이 있지는 않아가지고 정확한 성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은 비디오 타입도 처리 가능한가 봐요. 유저에 넣고 컨텐츠를 비디오를 넣네요. 좀 멀티 모달이 가능한 모델이 확실한 것 같고요. 뭐 벤치마크는 당연히 좋다고는 하는데 다른 동일 사이즈에 비해서 실제적인 결과는 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찌됐든 네이버가 오픈소스를 내놨습니다. 사실 다른 것보다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하이퍼 클로버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일단 당연하게도 한국어 입력을 처리하는데 상대적인 강점을 보여준다고 소개하고 있네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 한국어 모델 중에서 가장 추천하는 모델이 구글의 젠마 3인데 이것보다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양자화 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테스트는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아키텍처를 보면 라바 기반 비전 언어 모델인데 라마에서 비전을 추가한 비전 언어 모델이죠. 이거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수는 3.2 빌리언에 0.43, 한 3.7 정도, 3.6 정도 되는 모델이고 입력 출력 형식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이 3.2하고 0.43b, 그러니까 비전 언어 모델을 분리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학습부터 입력을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상정하고 학습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언어 모델을 학습한 다음에 비전 모듈을 붙이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후기 융합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형태를 좀 전통적인 형태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 길이는 16K로 솔직히 요즘 모델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먼저 나온 LG X4원의 길이는 32K 토큰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1B 빼고는 128이고 1B는 32K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최대 8K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하이퍼클로바의 컨텍스트 길이는 상당히 짧은 편에 해당합니다. 오픈소스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요. 게다가 라마4의 경우는 한국어가 안 되긴 한데 그래도 컨텍스트 길이가 1M이라고 표시되긴 하거든요. 물론 이거까지 가면은 토큰이 터진다는 얘기도 돌긴 하는데 어찌됐든 꽤 긴데 좀 하이퍼클로바의 컨텍스트 길이는 상당히 짧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위의 상위권 모델들을 좀 더 둘러보자면은 디아 1.6B, 이게 요즘 추세인데 이 TTS 모델들도 확실히 사이즈가 커지고 있어요. 그 빌리언 사이즈가 원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분명히 요즘에는 그냥 언어 모델처럼 크기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대신 성능도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11랩스랑 기존의 그 오픈소스 CSM이랑 비교하는 거 보니까 일단은 자기를 비교하는 데로 유명한 모델을 넣는 것 자체가 과감한 결단이죠. 왜냐하면 솔직히 오픈소스가 상업적으로 쓰이는 모델들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이 11랩스를 자기 데모 페이지에서 같이 비교해 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허깅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파치 2.0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본에서 매우 사실적인 대화를 직접 생성하고 요즘은 좀 많이 추세가 늘었는데 감정 및 톤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진짜 많이 이런 추세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비언어적 생성이 가능한 태그들을 지원하는 것 같고요. 후다 환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봤던 비트넷 1.58 EB를 보면은 이제 CPU를 상정하고 만들었고 삼진 파라미터라고 해가지고 24년 작년 2월 29일인데 그때 나온 얘기가 삼진법을 이용한 언어 모델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이제 비용 효율적인 면이 굉장히 강조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의 좀 더 특징을 보면은 기존 모델은 어느 정도 학습된 모델을 1.58로 낮춘 게 아니라 이건 아예 처음부터 1비트를 상정하고 학습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효율적이고 좀 더 잘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비교 대상이 1B라는 점에서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MIT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기 1 보시면은 그래프 잘 나가고 있고요.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입니다. 아파치 2.0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시 이미지들을 많이 주기보다는 그냥 소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자체적인 사이트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깃허브, 트위터 있네요. 뭐 최신 이미지 투 비디오 모델입니다. 비교 대상이 완 2.1인데 이게 좀 잘하는 모델로 소문이 났죠. 얘보다 잘한다고 합니다. 일단 자체 평가로는. 그리고 하이드림 A1은 저번에 1등이었죠. 지금까지 밀려났는데 그래프가 살짝 꺾이긴 했어요. 17B 사이즈고요. 이거는 플럭스가 12B인 것에 비해서 더 큰 모델이기도 하고 그 플럭스 대부의 경우에는 넌 커머셜인데 이거는 17B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MIT 라이선스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플럭스가 꽉 잡고 있어서 그런지 이 모델에 대한 논의를 제가 잘 못 듣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 어제까지 있던 모델 중에 하이드림 컴피 UI라는 모델이 트렌드에 올라왔었고 이게 컴피에서 공식 지원하는 거니까 이제 슬금슬금 다시 커뮤니티를 확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MIT 라이선스라서 확실히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R1 그러니까 추론이 가능한 모델이겠죠. 그래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도 MIT 라이선스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위험을 개선했고 기존의 퍼플렉시티가 학습했던 아론 버전을 능가하면서 좀 안전하게 처리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뛰어난 아론이다. 안전 사용이 가능한. 그래서 오늘 가볍게 정리를 하자면은 컴퓨터 비전 T2I나 I2V나 이런 종류의 예전에는 멀티 모달 항목에 있던 컴퓨터 비전 카테고리의 모델들이 좀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저번 주에 있던 마인 월드라는 세계 모델은 트렌드에서 안 보이는 것 같고 아직도 그 비트넷 모델하고 R1 계열의 모델을 하나 공개를 해가지고 지금 5위권 안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문제인데 일단은 오픈소스를 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긴 한데 솔직히 네이버도 그렇게까지 LLM 계열에서는 오픈소스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오픈소스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오픈 AI도 오픈소스를 하나 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록 3가 API 공개되면 그록 2를 오픈소스 하겠다고 하는데 그록 2도 안 올라오고 오픈소스 하겠다고 해놓고 좀 어그로 끌고 안 하는 분위기긴 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오픈소스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 성능은 좀 더 평가를 봐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올라온 모델이라서 아직 많은 결과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